사장님도 생각 잘하세요. 딜러가 콜 준다고 해가지고 그게 다가 아니라 사장님 콜 타가지고 두드려 갖다 바치는 기사들도 사장님 고객이에요. 대리를 주로 하시는 분들도 탁송을 조금 섞는다고 하시면은 폐차장 콜들을 좀 좋아하시는 기사님들이 많을 겁니다. 수도권 쪽에서 조금 외곽으로 빠지는 곳들 폐차장들 중에는 대리로 갈아타기 아주 좋은 위치에 인접한 폐차장들이 좀 있죠.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뭐 그런 것 때문에 대리가 메인이신 분들 중에서도 그쪽으로 가는 탁송 있으면 좀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고, 폐차장 콜들 중에서도 좀 단가 괜찮고 방향, 도착지 괜찮은 게 있으면 저도 곧잘 탔었습니다. 과거형으로다가 어떤 특정한 사건을 겪기 전에 말이죠. 그 사건이라는 게 그렇게 따끈따끈한 일주일 된, 한 달 된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어느 정도 시간이 좀 된 이야기입니다. 여느 때처럼 좀 콜 좀 쪼다가 폐차장으로 가는 탁송 콜을 잡았습니다. 김포 국민차였을 거예요. 화성에 뭐 폐차장으로 가는 콜을 잡고 도착을 해서 사진을 찍고 차 인계해 주시는 분한테 전화를 하고 출발해도 된다는 말씀 듣고 출발했죠. 산타페 1세대. 그 전에도 사실은 폐차장 콜들을 많이 타봐가지고 차 상태가 안 좋은 차들에 대한 거부감은 크게 없었어요. 당장 생각나는 에피소드만 얘기를 해봐도 브레이크를 한 6번 밟으면은 랜덤하게 한 번, 두 번 듣는 차도 있었고, 상시사륜 차량이었는데 달리다가 뒤 디퍼런셜이 나가가지고 전륜구동으로만 운행을 한 적도 있었고, 기타 등등 많아요. 그래서 이제 폐차장 콜에 대해서는 크게 거부감이 없었고, 폐차장으로 가는 차량이니까 기본적으로 좀 봐야 될 게 있죠. 내 안전을 위해서. 뭐 엔진 오일 있는지 없는지, 냉각수, 서비스 탱크가 차 있는지, 냉각수 색깔이 좀 어떤지 이렇게 잘 보고, 미션 오일이 찍히는지, 타이어 트레드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는지, 뭐 엔진룸 열어서 크게 뭐 사실 잘 모르기도 하고요. 제가 미케닉 출신은 아니니까. 그 정도 점검을 하고 출발을 하는데 촉이 안 좋았어요. 쎄했어. 암만 폐차장 가는 차량이었지만 진동도 이루 말할 수 없이 심하고, 수온 게이지를 계속 주시를 했습니다. 결국에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차가 이제 과열되기 전에 세우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세우는 게 안 되더라고요. 나중에 한참 가고 있다가 좀 촉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차주한테 전화를 해서, 아니 지금 운행은 하고 있는데 차 상태가 너무 안 좋다, 폐차장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 라고 전화를 했더니, 이제 저도 이제 미리 보험을 들어 놓는 거죠. 돌아오는 답변은 역시나 뭐 예상 범위 내였습니다. 아, 기사님 어차피 폐차 할 거니까 좀 조심히 살살 달래가면서 몰고 봐주세요. 뭐 정 안 되면은 뭐 레카 부르죠. 그래, 그럴 줄 알았습니다 속으로 생각을 하고 운행을 하고 있었는데, 거의 다 와갈 때쯤이었어요. 신호대기를 딱 했는데 앞에 마주 서 있던 레이가 저한테 하이빔을 계속 켜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게 무슨 상황인지 인식을 전혀 못했습니다. 저 새끼 저거 왜 저러지, 저거 미쳤나? 나 뭐 잘못한 게 없는데, 이제 그 생각을 하고 출발을 켰는데 한 몇 초 후에 에어컨 쪽에서 흰 연기가 막 후악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탄 냄새하고. 뭐지 이거? 야, 뭐지? 야, 이거 세워야 되겠다. 브레이크를 밟는데 안 들어. 그리고 차 계기판을 봤더니 전원이 다 나가 있어. 또 마침 내리막이었어요. 내리막이었는데 가속도가 붙죠? 근데 안 서. 브레이크가 안 들어. 앞에 차들도 있어. 차가 또 신호대기 중이야. 순간적으로 저도 모르게 사이드 브레이크 땡기면서, 또 완전히 땡겨버리면 핸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살짝 땡겨가면서 핸들 싹 돌려서 어떻게 앞에 차 겨우 피해가지고 인도로 싹 붙여가면서 어떤 것도 충돌하지 않고 이렇게 어떻게 예술적으로 싹 세웠어.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키드마크 쫙 깔리면서 끽 소리 나면서 어떻게 잘 세웠습니다. 뭐 차가 완전히 나가리 된 건 알겠는데, 그래서 상황 파악하려고 내렸더니 차 밑바닥에서 활활활 불이 막 올라오고, 이미 어느 정도 불이 꽤 커. 이미 불이 꽤 커. 하는 와중에 이제 딱 생각이 나죠. 아, 씨, 핸드폰. 핸드폰은 챙겨야 되겠다. 불이 막 올라오는 와중에 차 안으로 다시 뛰어들어가서 핸드폰하고 지갑, 가방 후딱 빼서 나왔더니 벌써 주변에 있던 버스 기사님들이 소화기를 들고 막 뛰어오시는 거야. 진압을 막 하려고 하세요. 소화기 뿌리면서.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 차 하부에서부터 올라온 불이 이미 반 이상을 타고 올라왔고, 내장재가 타기 시작하니까 안 꺼지더라고. 하다가 이제 멍 때린 게 한 1, 2초나 될까? 순간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119에다 먼저 전화를 하고, 그리고 상황실, 그러니까 대표번호, 종합콜센터죠. 그러니까 콜센터에다 전화를 하고,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지사장이죠. 콜 수집한 사람. 그때 전화가 오는 거야. 불이 났다고요? 그래갖고, 예. 얼마나 났는데요? 차 다 타고 있는데요? 운행 안 돼요? 예? 불이 났다니까요? 활활 타고 있는데 어떻게 운행이 되겠어요? 지금 119 불러놨고, 폐차장 쪽에 저 레카 좀 불러달라고 해주세요. 차주한테도 전화를 하고. 차주 통화가 됐는데 당연히 탁송기사 걱정은 1도 하지 않죠. 한숨부터 쉬고 소방관님들 오셔가지고 다 화재는 진압이 됐고, 차는 거의 뼈대만 남아있고, 그리고 경찰관님들도 오셔가지고 저한테 진술 받아가시고, 아마 경찰 출석을 해야 될 거다 말씀을 해주시고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멍하니 그 근처 편의점에서 한 2시간인가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좀 있다가 오늘은 도저히 일을 못하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 근처에 집 방향으로 가는 탁송코를 다시 타고 귀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가 이제 좀 진짜 머리 아픈 일이 시작이 돼요. 차량이나 뭐 기물 파손 없이 인도 쪽으로 차를 잘 붙여서 세웠는데 마침 그 차를 딱 세운 그 바로 옆에 가로등이 있던 거예요. 차가 전소가 되면서 그 가로등이 좀 불에 타서 그 견적이 한 400만 원이 나왔답니다. 이제 그거를 그 코를 수집했던 지사장이란 사람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이제 보험 처리를 해달라고 땡깡을 부리죠. 여기서부터 차주랑은 단 한 번도 통화를 못했어요. 제가 전화를 해도 안 받고. 당연히 저는 이제 아니 폐차장 가는 차에서 내가 뭐 과격하게 몬 것도 아니고 뭐 설사 그랬다고 해도 불이 나는 거는 상식이 어긋나지 않냐. 내가 남의 차에 충돌을 한 것도 아니고 기물에 직접 갔다가 물리적으로 충격을 가한 것도 아니고 불이 나서 옆에 있던 기물이 불에 탄 건데 그걸 내가 왜 보험 처리를 하냐. 난 과실이 없다. 얘기를 했더니 그래도 기사님이 운전하시던 중에 일이 발생을 한 거니까 뭐 보험 사고 접수가 되건 안 되건 일단 보험 접수 시도를 해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인정할 수가 없으니 며칠 후에 경찰 조사가 예정이 돼 있는데 그때 가서 내가 사고 원인을 한번 물어보겠다. 화재 원인을. 그 후에 다시 통화를 하자. 하루 나를 비우고 화성까지 갔습니다. 경찰 조사받으러. 관할 지역인 화성으로 제가 가서 이제 수사관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수사관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런 차 이렇게 폐차장에 갖다 주면은 얼마나 받으시냐. 김포에서 오셨으면 한 20만원 받으셨어요. 예? 7만원 받았는데요. 그 중에 20% 쓰시려고요. 에? 아니 이거를 말인 못. 수사관님 말인 못. 상황에 대해서 다 진술을 해드리고 제가 한번 여쭤봤죠. 이게 사고 원인이 혹시 나왔나요? 그러니까 고압 펌프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쪽에서 누유가 있어가지고 그거에 의해서 화재가 났고 결국은 차량에 문제가 있던 걸로 이제 판정이 났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만약에 인사사고가 났으면은 이게 책임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물어봤더니 이제 수사관님 제가 검사나 판사가 아니어서 정확히 어떤 결론을 내릴 수는 없는 위치지만 제 경험상으로 봤을 때 만약에 인사사고가 났다면 그 책임의 주체는 차주가 될 겁니다. 여기서 차주라고 하면 딜러가 되거나 뭐 아니면 그 이전에 딜러한테 인계를 해준 차를 넘긴 그 사람이 되거나 뭐 아무튼 간에 차주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며칠 있으니까 또 전화가 오는 거야. 경찰 조사 잘 받고 나오셨냐고. 지사장이 보험 접수 얘기를 또 하는 거지. 이제 차주가 아마 계속 쫄른 것 같아요, 내 생각에. 얘기를 했죠. 화재 원인 자체가 차량 결함으로 판정이 났다고 하는데 이걸 왜 내가 보험 접수를 해주냐. 참 답답하시네. 뭐 보험 접수를 해줘야 사장님이 보호를. 나는 보험 접수를 목에 칼이 들어와도 못 해주니까 차주한테 민사를 걸라고 해라, 나한테. 뭐 민사 걸면은 패소하게 되면 변호사. 아니 그건 패소했을 때 얘기고 패소를 하건 승소를 하건 그건 사장님하고 상관이 없지 않냐. 내 문제지. 내가 책임을 지겠다는데 패소하게 되면 당신이 뭔데 이래라 저래라냐. 됐고 민사 걸라고 해라. 난 더 이상 할 말 없다 라고 잘라버렸습니다. 수시로 전화가 오셔서 업무적으로도 그렇고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많이 좀 힘들다. 앞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은 공식적인 서면으로 우리 얘기를 하자. 그리고 문자를 보냈더니 연락이 안 와요. 그러고 나서 한참 있다가 이제 차주 쪽에 보험사 직원이라 그러더라고요. 차주 쪽에서 자기 개인 보험으로 가로등 처리를 하려고 이제 보험 쪽에다 요청을 했나봐요. 저한테 전화 와서. 그분이 잘못한 건 아니고 또 뭐 어떻게든 처리가 돼야 되는 문제니까 상황 설명은 다 해주고 이제 그렇게 일단락이 됐습니다. 한 달 정도는 그 후처리 문제로 좀 통화도 많이 하고 뭐 경찰서 출석도 하고 이래저래 좀 신경 많이 쓴 것 같아요. 고작 7만원 중에 20% 떼면 얼마야. 56,000원 벌려고 그 난리를 피운 거지. 죽을 뻔하고. 그 탔던 차가 사이드 브레이크가 풋브레이크 타입이거나 전자식이었거나 뭐 이랬으면은 사고가 나고 화재는 계속 이어졌을 거고 죽었을 수도 있어요. 정말 크게 다쳤거나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입힐 수도 있었던 상황이고. 근데 다행히도 핸드브레이크 타입이어가지고 운 좋게 세울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시는 분들 그러실 수 있어요. 나는 여태까지 폐차장 콜 타도 나는 이상 없었어. 저도 뭐 그 전까지는 이상 없었습니다. 생각이 저도 탁송기사가 차 무서워하면 어떻게 일하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터라 폐차장이고 뭐고 그냥 방향하고 도착지 괜찮으면 그냥 잡아 타고 이제 그랬던 시절인데 그 일을 계기로 폐차장 콜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들더라고요. 아주 심하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정말 착지가 아주 굿이 아니면은 폐차장 콜을 정말 타지 않아요. 이제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도 아마 폐차장 콜 이제 즐겨 타시거나 골프장이나 괜찮은 되게 굵직한 거 나오는 것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즐겨 타시는 분들 많은 것도 알고 대부분은 문제가 없으실 수도 있어요. 저 역시도 그랬었고. 근데 이제 폐차장으로 가는 차량들에 대해서는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두고 마음의 준비를 아주 단단하게 하고 하셔야 되지 않나.
여차하면 진짜 차문 열고 뛰어내릴 각오까지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과 회차장으로 가는 탁송은 조금 좀 간절히 필요한 게 아니라면 어느 정도 배제를 하고 생각을 하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좀 제가 겪었던 일을 좀 말씀드려봤습니다. 영상 말미에 그 지사장하고의 통화 내용 일부 조금 올려드릴게요. 아마 재밌을 거야. 예전에 저번에 저 불난 거 네. 그거 사장님 지금 저 민사 들어갔어요. 들어간다 오늘. 저 어제 그 경찰 조사 받고 나왔어요. 그 보험 접수 해주래. 지금 보험회사에서. 아니 사장님 사고 원인까지 나왔는데 불난 원인도 다 나왔어요. 그게 어저께 경찰서 들어갔다 나왔거든요. 저도 불난 원인이 뭐라고 나와요? 연료 누출로 인해서 거기서 불이 났다고 소방서에서 전문가 참관해갖고 조사 다 끝났대요. 아니 근데 지금 저기 기사님하고 그 기사님 또그 민사 들어간다고 지금 연락 왔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그쪽의 자유죠. 민사에서 자연대사님, 내가 지금 보험회사에 그 얘기를 하니까 기사가 접수를 일단 해주니 이거 어차피 보험 처리도 안 된대.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은 다 했으니까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고. 보험사에다 전화를 해서 문의를 해봤다니까요. 근데 보험사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뭐라고 얘기해요? 이게 제가 담배를 피다가 안에서 실화가 난 것도 아니고 하다못해 어디 뭐 충격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차가 가다가 자연스럽게 불이 난 건데 이걸 어떻게 보험 처리를 하냐. 보험사에서 그래요. 아 그러니까 아이 참 말을 못해. 말귀 못 알아듣는다고 저한테 그런 식으로 아 참 얘기 좀 들어봐요. 지금 그게 맞아. 그 보험회사에서 하는 얘기가 맞아. 보험 처리가 안 된다는 거. 이게 그거 자체가 사장 그러니까 사장님 몇번 말씀드려요. 내 얘기 들어보시라고 사장님. 그래요. 일단 보험 접수를 해도 보험 처리가 안 되는 거 나오잖아요. 보험 접수가 안 된다니까요. 안 된다고 한다니까 보험사에서. 저한테 과실이 있냐 물어보더라고요. 보험사에서 저한테. 일단 나는 안에서 담배 핀 적. 아니 보험 접수가 안 된대요? 그랬더니 그러면 그게 어떻게 보험 접수가 되냐고 되려 물어보는데 저한테 그럼 제가 어떡할까요 그러면은. 아니 된다는데 보험 접수는. 사장님도 똑바로 알아보시라고요. 저한테만 그러시지 마시고. 사장님 솔직히 말해갖고 제가 여태까지 그냥 참고 말씀드렸는데 사장님 그쪽에다가 싫은 소리 한번 하셨어요. 딜러한테다가. 왜 저만 갖고 그래요. 제가 죽을 뻔한 건 전데 왜 저만 갖고 그래요 전부 다. 아 일단 알았어요. 저 민사 들어오면. 어떻게 경찰서 들어갔더니 형사가 그래요 형사가. 아 민사 소송 들어오면 잘 대처하세요. 알았어요. 알았으니까 그렇게 하세요. 사장님도 생각 잘하세요. 딜러가 콜 준다고 해가지고 그게 다가 아니라 사장님 콜 타가지고 누구누구 갖다 바치는 기사들도 사장님 고객이에요. Inside for me, but let's be real, anxiety can foggy all this stuff. I've been feeling